예, 이번 주말 분석에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들 적어 놓은 건데요. 그 중에 SK텔레콤 대장주요 통신에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최근의 이 상승은 여러분이 보셔도 위에서부터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기관은 팔고 있죠. 기관하고 개인은 팔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장세입니다. 지금 외국인, 앞으로도 외국인이 중요해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오르면은 외국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추이를 좀 잘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개를 들 때가 중요해요. 고개를 여기서 들고 고개를 든 다음에 팍 올랐죠. 기업 분석 보시면은 PBR은 그냥 잘 모르시면 1 아래면 무조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래면 굉장히 평균은 늘 변하는데 대략 한 2 정도면 그냥 적정으로 봅니다. 업종 따라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근데 연결상의 PER은 조금, PER도 이게 20 아래면은 그냥 괜찮은 거죠. 괜찮은데, 이게 12개월 PER이 이렇다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작년 기준이고, 그죠? 요거는 12개월이니까 최근에 들어 실적 좀 더 좋아지면 이게 또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PER, PBR 다 적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애매하신 분들은 PBR도 2 아래, PER도 20 아래, 그냥 그 정도로 선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복잡하게 들어간 업종별로 또 다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연결 재무상이고요. 별도를 한번 눌러보시면, 왜냐하면 별도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재무제표상이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눌렀을 때는 조금 떨어지죠. 그죠? 이것도 좀 더 오르고, 그죠? 이것도 좀 떨어지는 거 사실 별도상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회사나 그런 연결된 회사를 다 합친 거고요. 계열사들 같은 거, 그런 실적들을 다 합친 것이고, 그냥 뭐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수익이 되니까 연결도 맞고. 근데 그래도 별도도 되게 중요해요. SK텔레콤이면 SK텔레콤 자체로 잘 벌어야지. 계열사만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별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저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정 정도, 적정에서 약간 뭐 PR로 치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SK텔레콤 연결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전년 동기 2019년에 비해서 20년이 한 21%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순이익은 한 14%가 늘어났습니다. 또 연결 계속 사업이익은 또 따로 있는 건데 그것도 61% 늘어나가지고 실적은 작년에 양호했다. 연결상으로 양호했고 그냥 개별상으로는 그냥 재작년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예전에 제가 분석해드렸지만은 PER, PBR로 봤을 때는 LG U 플러스가 더 저평가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달려들 때는 물론 이제 대형주들을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삼성전자 팀 못 쓴 마당에 SK텔레콤 혼자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같진 않고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더 낮다고 보는 게 아닐까. 외국인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은 뭐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점유율이나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글쎄 뭐 독보적으로 막 요즘에 SK텔레콤만 좋아지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최근에 들어서 무슨 뭘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디테일한 기술에 있어서 좀 더 좋게 보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추측됩니다. 짐작됩니다. 그리고 업종 자체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비대면 시대에 아무래도 통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통신비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업종 테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LG U 플러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의 감도는 좀 떨어집니다. LG U 플러스는 좀 떨어져요. SK텔레콤이 외국인의 감도가 더 좋다. 그러나 저평가 레벨로 본다면 PER, PBR로 본다면 U 플러스가 더 낫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외국인 그러니까 이것도 선발 호발이 있어서 SK텔레콤 오르고 난 다음에 LG U 플러스 따로 오는 경우인데 물론 잘 못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장주가 늘 대장이다. 그래서 많이 오른 SK텔레콤은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LG 플러스 계속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통신업 자체의 전망을 좋게 본다면은 LG 플러스나 KT를 같이 투자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들도 다 그냥 고만고만 다 괜찮거든요. KT도 치고 오르고 있는데 KT는 기관의 매수고 외국인은 빠졌어. 옛날에 외국인 KT에서 좀 빠졌어요. SK텔레콤도 빠지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KT는 사실 늘 49%가 이제 외국인이 갈 수 있는 최대 비중인데 늘 49% 만땅 있다가 웬일로 이렇게 빠진 거죠. 좀 기관의 매수로 오르고는 있는데 통신 3사의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외국인의 선택은 SK텔레콤이다.
근데 모르죠. 또 어느 기업이 또 뭘 개발해서 또 앞서갈지 모르니까는 제 생각에는 세계를 적정하게 하는 투자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SK텔하고 LGU 정도가 더 낫지 않나. KT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PER, PBR도 뭐 월등하진 않아요. 월등하진 않으니까는 그래도 골고루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텔레콤도 연결 재무상으로는 많이 올랐어도 지금 여전히 투자 가능 레벨이다. 개별로는 조금 떨어진다. 그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주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뭔가 주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죠. 왜냐면 우리가 통신을 이용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통신은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고 SK텔레콤의 한 10년 차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지지부진하더니 그죠? 이 십수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니만 그래도 드디어 뚫어줬어요. 여기도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죠? 10년 전고점을 뚫었다. 그것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LGU 플러스가 후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은 좀 같이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